사건 카드를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4년 7월 29일 밤 9시 반경.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한 통 들어옵니다. 자, 아까부터 어린애가 집에서 울고 있어요. 한 30분 됐나? 근데 애가 막 악을 쓰듯이 우는데 뭔 일이 난 것 같아요. 야, 아이의 울음소리. 근데 무슨 일이 난 것 같은 그 악을 쓰면서 우는 것? 어린애가 그 우는 소리가 이제 심상치 않아서 그 신고자가 이제 가본 거예요. 그 집에 가봤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이제 애 우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불러줘요,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를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거죠? 현장을 가보니까 빌라였는데 신고가 들어온 집은 2층이었어요.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먼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진입을 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한 8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방 안에 있었어요. 아, 혼자? 네. 혼자 방 안에? 그때 형사님들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네. 둘러봤는데 정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왜요? 저기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저게 그 들어왔다 베란다 창문이 창문이구나. 적은 거죠? 하면서 어우! 이게 무슨 집이야? 이게 뭐예요? 내부입니다. 이 양쪽에 쓰레기 봉투 아니에요? 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아우, 이게 안방이에요? 안방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야, 저건 그냥 폐허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에 아이 혼자 홀로 방치돼 있던 거죠.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저런 곳에 아이가 혼자 그건 있었다는 말이 안 얘기예요? 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이제 네.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도 심지어는 또 파리까지 들끓었는데 아이고. 그런 곳에 이제 혼자 있었죠. 아우, 저런 곳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아니, 애가 왜 저런 데에 혼자 있던 거지? 그러니까요. 아이를 봤는데 이 넋이나간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네. 이제 눈동자가 뭐 이렇게 탁해서 그런지 시퍼렇게 또 됐더라고요. 이 하얀 동자가 파랗게 됐다고요? 네. 하얀 게 없었던 거죠. 야, 그 빛을 못 봐서 그런 건가? 근데 주민들 하는 얘기가 네. 애가 이제 밖으로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이 어두운 곳에서 이제 TV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빛을 단순히 못 본 게 아니고 어둠 영양이나 속에, 신체 그쵸? 뭐 이런 모든 것이 불균형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금이에요, 뭐예요? 주민들 말이 아이랑 엄마랑 산 지는 오래됐는데 평소에도 왜 혼자 집에 있고 엄마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와서 음식을 주고 또 나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나는 그런 식이었죠. 이게 뭐야?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온 그 날도 아이 엄마가 안 보인 지 꽤 오래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이미 한참 지나고 났을 때.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를 먼저 보호 시설에 인계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먹을 걸 줬나 봐요. 네. 그런데 이 애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보호 시설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음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받은 음식을 이렇게 등분을 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또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음식을 나눠놓고 엄마가 올 때까지 이제 아껴서 먹었던 거죠. 비극이다, 진짜 비극이야. 살기 위해서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야, 이거는 좀 말이 너무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8살짜리인데. 근데 일단 아기의 상태도 아기의 상태이지만 네. 더 끔찍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뭐가 또 왜 뭐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아까 쓰레기 부렸잖아요. 하지만 이 집안에는 쓰레기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단 악취가 너무 심했고요. 아, 근데 뭐 집안 상태를 봐도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상태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냄새가 상상하시는 냄새가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해서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네. 이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제가 또 형사생활 하면서 정말 처음 맡아보는 아주 역한 냄새였어요.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 하지 마, 설마. 에이. 집안을 둘러보시던 형사님들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 설마. 저기 뒤에 보이는 고무통 보이십니까? 빨간색. 이 큰 예, 저게 높이 80에 한 지름 84cm 정도 되는 큰 고무통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방 한가운데 한 군데에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방에 있는 것도 웃기다 저게. 저게. 딱딱하니 있죠. 뭐, 참 불안하다 불안해. 이게 참 긴장할 때 이렇게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렇죠. 물건도 담아놓고. 어, 뚜껑을 열어봤죠. 네. 근데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제가 아까 그 계단에서 맡았던 딱 그 냄새였어요. 아, 그 안을 보니까 그거죠. 예, 보라색 이불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들춰봤더니 거기에 이제 시신이 하나 보였었죠. 아. 시신이요? 네. 아이가 홀로 버려져 있던 저런 쓰레기 같은 집에 네. 시신이 담겨져 있는 고무통이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의 그 고무통 내부 사진을 함께 보실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봐도 되는 거야? 이제 보라색 이불을 들춰내니까 안에 백골이 어머, 저게 뭐야? 잠깐 저렇게 유기가 돼서는 저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신이에요. 백골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런 백골화가 되려면 최소한 수개월에서 몇 년, 10년 뭐 이렇게까지 길게 볼 수 있어요. 아, 몇 년 동안? 네. 피부가 일부는 남아 있는데 피부인지 모르는 상태로 아. 담겨 있는 거죠. 저 이제 시신은 두개골 부분에는 랩이 씌워져 있었고 이 목 부분에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는데 그게 매듭이 져 있더라고요. 누가 죽인 거네. 봤을 때는 졸라 죽였. 그렇죠. 봤을 때는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이 유비한 걸로 얼굴에 밖에 랩을 보이지 씌웠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시신이 이 시신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뼈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육안으로도 이미 성별을 알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고무통을 통째로 들고 그대로 영안실로 가서 영안실 바닥에 방수포를 깔고 그리고 고무통을 거꾸로 뒤집어서 부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물컹물컹한 젓갈 같은 액체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우. 제가 이 비위도 좋고 사체도 많이 봐서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맡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쏟아지는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듣는데도 그 막 상상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그 액체 속에 두개골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예? 두구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고무통 안에 시신이 한 구가 아니라 어머머머. 두 구가 있었던 거죠. 뭐야? 이제 고무통 위쪽에 시신이 한 구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밑에 장판이 깔려 있었고요. 그 밑에 시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 근데 이제 그 시신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뼈가 분리돼서 어머. 그 액체 안에 담긴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이 그 액체와 함께 같이 나온 거죠. 그 액체라는 것이 결국 그 이제 부패액이죠. 이게 사람이 혈액들이 부패되면서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인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툭툭 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면 그 시신들이 이렇게 꺼내다가 그게 터지면 엄청난 그 막 아우. 냄새와 네. 야, 우리야 솔직히 뭐 이렇게 사건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상상만 하지만 야,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력 사건이나 이제 변사 현장을 보는 게 이제 형사 네. 업무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신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어떤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건도 제가 이제 심리 상담 받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례도 많아요. 진짜요? 자, 그럼 이제 고무통 안에 이 시신이 누군지를 먼저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뼈 모양 같은 걸 보니까 둘 다 남자라고 추정됐습니다. 남자요? 그러면은 적어도
가끔 뭐 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볼 수 없었다는 엄마는 아니네요. 그렇죠. 엄마는 아니죠. 엄마는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저 시신이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아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의 아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이제 박 씨라고 있었대요. 확인해 보니까 그 남편 박 씨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휴대전화가 집 안에 있었대요. 어머. 그 집에 있던 휴대폰의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1년 전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이 씨와 관련된 직장 동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휴대전화는 그 박 씨, 남편. 그러니까 그 이 씨 남편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명의인데 그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람이 전부 이 씨와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이 씨 얘기신 주변에, 거네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휴대전화를요. 아이 엄마인 이 씨가 사용을 했는데 그게 1년 전까지 딱 사용한 거죠. 그러면 박 씨는 어디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제 박 씨를 주변인들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 씨의 이제 은행 기록 그리고 통화 네. 내역 그리고 뭐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걸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어떤 생활 반응이 하나도 안 나타난 거죠. 생활 반응이 박 씨에 대한 생활 기록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10년 전부터? 네. 시신의 상태로 봐서는 10년 그러면 이제 남편 박 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단 한 명은 누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없어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정 씨라는 사람인데 이 씨의 내연남이었어요. 그 와중에 내연남이 또 있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편 박 씨도 연락이 안 되고 실종됐고. 실종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연남 정 씨도 이 씨 주변 인물이었는데 사라졌다. 그러니까 두 명이 사라졌다. 야 설마 야,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게요. 네. 지금 정황상 우리가 지금 두 사람으로 추정하잖아요. 네. 이 정도 부패 정말 그야말로 액체화되었다라는 정도의 부패 가지고는 문제는 신원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만 할 수 있지 DNA 같은 거 감식해서 뭐 할 쉽지 수 않죠.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때 이제 북부청 이제 감식팀에 감식을 맡겼고 그리고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을 막 다시 했는데 이게 뭐가 나올까 형사도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 했죠. 오래돼서요. 부패 오래돼서, 정도가 네, 심해서. 나올 게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이 엽기적이고 잔인한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천 일대가 아주 술렁이기 시작하죠. 말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고무통에서 시신이 두 구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이제 언론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압박감이 심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든 범인을 빨리 잡아서 해결해야겠다.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죠. 이제 포천 지역에 있는 형사들 무려 60여 명이 긴급으로 총동원되고요. 이 사건에. 그리고 이 고무통 속 시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사람 바로 엄마 이 씨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찾아야죠. 제일 빨리 찾아야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씨를 공개 수배를 때리고요. 이 씨가 다니는 직장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보이질 않아요. 오늘 출근을 해서 1시간 전에 조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또 돌려보니까 실제로 이 씨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퇴근 후에 찍힌 건데요. 저기 누가 걸어 나오고 있네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뒤에. 네네네네네. 그럼 어딜 가는 거예요? 집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낌새를 채고 이제 저기로 도망간 거였죠. 도망가는 거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잘했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 탄로가 났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도망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행적도 다 끊기고 휴대폰도 끊기고 추적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적으로 무조건 의심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수사팀에서는 최대한 지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이고요. 수배까지 본인이 되고 이제 갑작스러운 도망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도주 행각을 벌이려면 결국은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가 됐던. 저희가 이제 네. 최근에 이제 통화했던 사람들을 누군지 이제 싹 다 확인하고 일일이 집에 찾아갔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 씨의 내연남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뭐 진짜 영화 찍니?
지금 뭐 아니 말도 안 되는 뭐 내연남이 하는 또 거야, 나와요? 이게 진짜? 내연남이 심지어 이제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예요. 아, 애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로 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던 네. 겁니다. 네, 문을 두들겼더니 그 내연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씨의 행방을 물었더니 자기는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숙소 안을 볼 수 있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상한데. 그지? 어. 계속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입으로는 이제 몰라요, 없어요 하면서 이 눈짓은 숙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그때 들어갔는데 그래서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씨가 이제 속옷만 입은 채 숨어 있어요. 어머 팬티만 입은 채로요? 이제 속옷만 입은 채. 어머머머머머. 급하게 형사님 온 거 알고 숨었네. 그냥 숨었네. 그냥 숨은 거지. 그렇게 이제 고무통 사건이 알려진 지 단 3일 만에 이 씨를 체포하게 되고요. 그때 마침 우리 서 형사님께 감식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사님 지금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신원이? 네. 그거 오래돼서 확인할 수 없다고 아까. 네, 감식팀에서 말하기를 이제 두 시신이 뼈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밀 감식을 해서 그 일부분만 남아있던 그 피부 조직을 채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이 거기서 나온 거죠. 어머. 저희도 10년이나 지난 그 시체에서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죠.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저도 시세에 네. 근무할 때 뭐 몇 개월 동안 물에 있다가 이렇게 인양이 돼도 그거 지문 채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그걸 채취해서 신원을 밝혀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 당시에 완전히 피부는 일체 없고 거의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아 힘들겠다, 어렵겠구나, 인적 상황을 찾기가 어렵겠구나. 왜? 피부가 없으니까 아예. 두 번째 사체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밑에 그냥 피부가 녹아서 무슨 젓갈 형태 모양 그렇게 밑에 있었죠. 장갑으로 그냥 이렇게 휘휘 젖어서 찾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지문이 보이는 피부 조직 일부가 이제 발견이 돼서 엄지손가락 하나하고 분리돼서 손바닥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쭈글쭈글하고 완전히 뭐 부패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제 건조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를 고무줄로 묶고 주사 바늘로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기도 하고 따뜻한 물을 주사기에 넣어서 이제 주입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채취를 해요. 그거를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추측했던 것처럼 네. 정 씨와 박 씨가 맞고요. 맞아요. 그리고 위에 있던 시신이 정 씨였고 아. 그 밑에 있던 시신이 박 씨였는데 이 씨가 말하기를 남편 박 씨는 이제 10년 전에 고무통에 유기했고 어머. 그리고 내연남 정 씨는 1년 전에 이제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네, 포천 고무통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여성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의 집에서 의문의 남성 시신 2구가 고무통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어머. 말도 안 믿겨져요. 그죠? 안 믿겨지죠. 미안한 마음이 물어보는 있겠죠.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 맞아요. 뿐이에요. 네. 죄송하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요? 예, 죄송하죠. 아이가 8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있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거기다 아이를 넣어놨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난 거기에서 자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거라고? 이거는 그건 너무 엽기적이다 이거는, 진짜. 너무 엽기적이야. 이거는 아니다. 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말이 안 된다. 자기 자식을 낳는데 그 시체가 있는데 거기서 뭐 너무나 명확한 증거도 있고 자백도 있고 또 피해자의 신원도 나왔고 그럼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이 됐나요? 이 씨가 주장하기로는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난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통이 죽였다고 자백했다며 아까.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주장하는 거죠. 아.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다고요? 그러면 왜
고무통에 넣은 이유는 뭐냐 네. 이렇게 물으니까 이 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고무통에 넣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한다. 와 뭐냐 지금 애가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저 이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없으면. 사실 법정에서는 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유기하는 건 맞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라고 시신을 하면은 유기한 무슨 말이야? 죄로는 처벌받지. 아니 그럼 내연남은요? 내연남도 자연사를 했답니까? 다행히 이제 정 씨는 이제 박 씨보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 씨의 몸에서 독시라민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다량 검출됐는데 옛날에 이제 이 씨가 이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그 우울증 성분의 하나가 독시라민이었어요. 아 우울증 약. 예, 우울증 약이. 수면제 성분이. 아 수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 결과를 가지고 형사님이 추궁을 했대요. 또 시인을 하더랍니다. 오 이건 또? 내연남은 또 자신이 죽인 게 맞대요. 어머. 정 씨의 통장을 이 씨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둘이 마시다가 이제 정 씨가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 씨가 다 써버리고 없다. 이제 못 준다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 씨가 화를 내니까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이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아까 스카프가 둘러져 있던. 예, 예. 시신에 이제 내연남 통장을 내연남은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서 이게 뭐야? 아래쪽 시신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네. 장판으로 덮어서 유기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싸서. 진짜 너무 잔인하고 그아무도하다. 이 씨가 내연남을 죽인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남편을 죽인 거는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검찰 송치 하루 전날 밤이 된 거예요. 어머. 그 서형사님이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국가서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 몸에서도 네. 그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게 있느냐. 네네. 근데 국가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아니니까 그 형사님만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내연남 정 씨의 몸에서 나왔던 독시라민이 네. 남편 박 씨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빼박이네. 이거는 뭐 악마네 악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빨리 조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류를 보내줬죠. 아, 추가 송치하죠. 그러니까 사건이 이미 검찰에 넘어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그 범죄 여죄를 더 밝혀내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형사님의 이 집요함 그리고 끈질김 덕분에 이 검찰은 남편의 살인죄도 함께 기소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예. 이 법원은 내연남에 대한 살인죄만 또 적용을 해서 인정을 했고요. 또 남편을 죽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왜 나왔다며 같이. 남편의 시신에서 나온 독시라민의 양이 치사량보다 적어서 어머. 이걸로는 사망 원인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법원에서는. 물론 이제 내연남을 살해하고 유기한 죄하고 그리고 아들을 또 시신과 함께 방치한 죄로 이제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로.